어떤 사람이랑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중개사 생활이 어떻게 성장할지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약간 좀 쪼잔스럽게 군다든지 아니면은 찌질하게 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돈과 관계에 있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래요. 첫 번째 주제는 요겁니다. 어떤 부동산에 취업을 해야 하나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오늘 메인 주제이기도 하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들이 이제 곧 있으면은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요런 영상들을 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공인중개사 시험 끝나고 나면은 이제 취업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부동산에 취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일을 해야지 내가 계속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한 기준을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취업을 할 때는 보통은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나는 여기서 어떤 일을 배워서 어떻게 창업을 할 거다, 아니면 여기서 오랫동안 일을 해가지고 일을 잘할 거다,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나에게 어떤 기준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보통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죠. 보통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업무 방식을 좀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 진행 방법, 이런 시스템을 좀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물 확보나 광고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A, B, C 순서나 프로세스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알게 되면 내가 앞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들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보너스로 공인중개사들과의 이제 관계 형성을 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일을 하는데 서로 돕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관계들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인연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보통은 이런 기준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으려 그러면은 어떤 부동산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요거의 기준들을 좀 얘기해 줄 건데,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부동산의 특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일을 하는 방식이 생각보다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체계적인 업무 방식을 알려준다든지 프로세스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예전에는 있는 곳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명한 법인 회사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플랫폼 회사에서 시작하는 곳들에서 취업을 하셨던 분들이랑 얘기를 해본 결과 거기도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없다라고 보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교육 커리큘럼이라든지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우리가 만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많이 일을 하죠. 현장에 투입을 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일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형태로 대부분은 중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일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빨라요. 되게 빨리 일을 배웁니다. 그래서 결과가 빨리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사실 회사에서 프로세스를 못 만든다든지 이런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돈을 투자하면 만들 수 있는데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효과가 훨씬 빠르다는 거죠. 취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회사가 생각하는 거랑은 어느 정도 간극을 가지고 있어요. 취준생들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겠죠. 자, 내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일주일에 배워야 할 것들, 아니면 한 달에 해야 될 것들, 석 달에 해야 될 것들이 다 정해져 있을 거야. 이런 프로세스대로 나는 일만 하면 알아서 성장을 할 거야. 아니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배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최대한 빨리 일을 해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간극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취준생들이 원하는 거는 회사가 원하는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갈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일을 배우는 건요, 어깨 넘어서 일을 배우거나 일을 하면서 실수를 통해서 혹은 같이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우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거는 사실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네카라쿠베인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카라쿠베,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이런 데들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체계를 가지거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네가 딱 입사하면은 요거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 이런 일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일을 해보시면 아는데 어떤 회사도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동산 업계는 이게 훨씬 심하다는 거죠. 진짜 기초적인 건 몇 개만 알려주고 바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봐,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이런 형태로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되게 내가 생각했던
부분들이랑 이상과 현실이 간극이 되게 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빨리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시스템을 배우고 프로세스를 배우면 좋겠지만 사실 회사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몸으로 부딪히고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좀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몰랐을 때 질문을 잘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꼭 이렇게 질문을 잘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게 좋은데, 요거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의 주제는 어떤 곳에 취업을 해야 좋은지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곳에 취업을 할까?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은 뭘까?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우리가 취업을 하게 되면은 무엇을 위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곳에 가야지 오래 일을 하거나 일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볼 건데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자, 요거 두 가지입니다. 자, 1번은 일하는 사람의 성향, 함께 일하는 사람이겠죠. 두 번째는 직원들의 근속기간. 요거 두 가지만 보면은 다른 것들은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첫 번째로 일하는 성향이 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내가 누구랑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짜로 이 일을 계속 꾸준히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잘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고, 혹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요, 일을 그만두고 공인중개사 일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비율이 높은 거예요. 아예 잘못 만나게 되면은 공인중개, 부동산 나 몰라, 안 해, 절대 안 해,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일을 하는지를 잘 살펴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누구랑 일을 하는지를 내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취업을 할 때 최대한 알 수 있게끔 많이 해야 되지만, 만약에 내가 알아보지 못해서 취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들어갔는데 나랑 맞지 않다라고 하면은 빨리 결정을 내려야 돼요. 요건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요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부동산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게, 보통은 이렇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들어와서 알려줘요. 근데 그 사람이, 나 후배가 와서 일을 알려줬을 때는 잘 알려주죠, 처음에는. 근데 이 사람이 계약을 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야, 쟤가 안 들어왔으면은 내가 하는 계약 아니었을까? 손님은 일정하니까 결국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건데 저 사람이 들어와서 쟤한테 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축하를 해주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을 알려주기도 싫고 귀찮은 거예요. 이렇게 심보가 꼬인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이게 돈과 관계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 보통 부동산들은요, 급여 체계가 비율제가 많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 비율에 맞춰서 보수를 받아가는 거예요. 월급을 뭐 기본급이랑 비율제를 함께 섞은 경우도 있고 고정급도 있지만, 이 비율제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안 들어왔으면, 제가 없었다면 내가 계약을 할 건데 제가 계약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판단 기준을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 쪽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은 나랑 5대5로 나누니까 야, 개업공인중개사만 있는 대로 가면은 내가 일을 잘 배울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틀린 얘기가 뭐냐면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더라도 이 5의 비율을 가져가는 걸 고맙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만약에 제가 안 들어왔으면 그냥 내가 다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냥 50%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50%에서 월세도 내야 되고 광고비도 내야 되고 기타 비용들을 다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내가 들어갔는데 이 사람과 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요, 빨리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원의 근속기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직원의 근속기간이라는 거는 어떤 말이냐면은, 직원이 오래 일을 했다는 건요, 여기서 계약이 꽤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뜻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근속기간이 길다는 거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도 괜찮은 뿐더러 돈을 벌 수 있구나, 계약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계약을 많이 한다는 건요, 배울 게 많다는 뜻입니다. 이 경험과 지식 같은 경우는 거의 비례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근속기간이 긴다는 건 나도 계약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배울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요거는 돈과도 직결됩니다. 여기 사람과 돈이죠. 사람과 돈,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 두 개를 잡게 되면요, 사실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뭐 업무가 어떻게 진행된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원래부터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런 프로세스를 따라가면 좋겠지만, 이런 걸 갖추고 있는 곳이 없다라고 하면요, 이거를 갖출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방법을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요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막 처음에 들어갔는데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들어갔는데 좀 어렵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제가 이전에 상담을 했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분이 아니에요. 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계속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일단 소득이 적은 경우 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계약을 취업을 한 지 한 2달이 지났는데 계약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취업을 했는데 3개월 했는데 계약을 아직 못했어요. 아니면 한 건 했어요. 이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괜찮은데 계약도 괜찮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실 분위기도 괜찮고 좋은데 소장님이랑 너무 맞지 않아요. 소장님이 너무 이상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분들한테는 상담이지만 답변을 분명하게 해드려요. 분명하게 나오셔도 됩니다. 새로운 곳을 찾으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답이 거의 나와 있는 거거든요. 나와서 좀 더 좋은 사람이 있는 곳,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기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가 발전적으로 바뀌거나 내가 키워나갈 수 있는 곳은 없어요. 보통 내가 처음에 들어갔는데 이 근속 기간이 짧은 곳들이 있어요.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표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회사는 새로 리뉴얼을 하면서 직원을 다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으쌰으쌰해서 키워나갈 곳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거는 직원과 이 대표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한 트러블이 생겨서 직원들이 거의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근속기간이 무조건 길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려 그러면은 2022년에 창업을 했어야죠. 이걸로 구별을 하셔야 돼요. 요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들이 얘기라든지 대표님들이라든지 이사님들 이런 분들의 얘기를 무작정 들으시면 안 돼요. 취업을 할 때는. 우리가 중개사를 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중개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진짜 남한테 집 보여주는 게 좋아가지고 중개사가 된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거의 없습니다. 중개사는 이유가 분명해서 되게 좋아요. 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혹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이 2가지가 가장 큰 내용이에요. 다른 세부적인 부분들도 좀 있겠지만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실무를 배우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보통 중개사가 되는 이유는 이 2가지가 가장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기준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쪽에서는 일을 더 잘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가면 더 잘 배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성향이랑 이 근속기간이 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2가지 것들을 모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할 때는 이 기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랑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중개사 생활이 어떻게 성장할지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약간 좀 쪼잔스럽게 군다든지 아니면은 찌질하게 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돈과 관계에 있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랑 맞는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직원들이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지 일도 배우고 돈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2가지 기준을 확인하고 취업을 하시기 바랄게요. 이것만 확인하시면요. 사실 부동산에서 다른 것들을 볼 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 2가지만 잘 확인을 하셔도 다른 거 볼 거 거의 없습니다.